폴란드가 라팔을 포기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유럽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국경의 최전선 국가가 프랑스의 최고급 전투기를 외면했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뉴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KF-21의 성능과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이건 표면입니다.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라팔을 사면 프랑스의 통제를 받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파리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KF-21은 다릅니다. 당신들이 통제합니다. 당신들이 결정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바로 출격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입니다. 폴란드뿐 아닙니다. 필리핀이 KF-21을 검토하자 인도네시아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라팔과 J-20을 동시에 배제했습니다. 페루,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라팔과 J-20의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프랑스가 독점하던 세계 방위 산업의 기준을 한국이 빼앗는 순간입니다. 한국 공군이 더 이상 미국의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검이 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권을 지킨다면 2032년까지 한국은 제3의 전투기 표준국이 됩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40개국이 200대 이상을 도입합니다. 한국이 세계 안보의 기준을 정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잃는다면 미국이 기술권을 빼앗고 우리는 다시 강대국 종속의 악몽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미래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도는 이미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군사 전문지에서 35년 동안 전투기를 분석해온 기자입니다. 요즘 저는 자주 이 질문을 받습니다. KF-21이 라팔과 J-20을 꺾은 겁니까?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세계가 라팔과 J-20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KF-21은 라팔이나 J-20과 직접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를 점유합니다. 라팔을 선택하면 프랑스의 통제가 따릅니다.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심지어 전시 운영까지 파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J-20은 더합니다. 성능은 강력하지만 중국의 정보 통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하지만 KF-21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당신들이 무장을 바꾸고 당신들이 업그레이드하고 당신들이 운영합니다. 이 차이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라팔의 무장 통합은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KF-21은 6개월입니다. 라팔의 유지비는 연간 수십억 원대이고 프랑스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KF-21은 자국 정비가 가능하고 비용도 40% 절감됩니다. 라팔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파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F-21은 자체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수치들이 모이면 무엇이 나올까요? 전쟁이 터졌을 때 라팔은 프랑스에 전화를 걸어야 하지만 KF-21은 바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자리를 빼앗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눈에 보입니다. 폴란드는 라팔을 포기했습니다. 필리핀은 F-16을 선택한 뒤 KF-21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라팔과 J-20을 동시에 배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처음에 칸과 라팔을 검토했다가 필리핀의 KF-21 관심 소식을 듣자 급히 돌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제 블록2 16대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건 KF-21이 더 강하거나 더 저렴해서만이 아닙니다. 이건 각국이 깨달은 새로운 선택 기준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권을 유지한다면 2032년까지 한국 공군은 120대를 배치하고 동남아와 중동, 유럽의 40개국이 200대 이상을 도입할 것입니다. 한국이 제3의 전투기 표준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독점하던 질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한국이 이 기술권을 잃는다면 미국이 개발권을 빼앗고 인도네시아가 떨어져 나가고 KF-21은 우수한 한국 무기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강대국 종속 구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가 충돌하는 지점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세계가 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의 증거들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폴란드의 한 공군 장교가 저에게 한 말을 잊지 못합니다. 뉴스가 말하는 건 성능입니다. 뉴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KF-21의 성능과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라팔을 사면 프랑스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무장을 통합하려면 파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프랑스 기술자가 와야 합니다. J-20을 사면 더 복잡합니다. 중국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떤 통제가 작동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불안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전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치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가장 강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가장 자유로운 전투기입니다. 라팔은 강력하지만 무겁습니다. 프랑스 통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J-20은 위협적이지만 닫혀 있습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함이 있습니다. KF-21은 그 둘 사이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미군과 나토 체계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도 무장 결정은 자신들이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자신들이 합니다. 전시에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출격합니다. 이것이 각국의 계산기를 바꿨습니다. 필리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필리핀은 누가 우리를 통제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F-16은 미국식이지만 검증됐습니다. 라팔은 뛰어나지만 프랑스식입니다. J-20은 강력하지만 중국식입니다. 그 사이에서 필리핀이 발견한 건 KF-21이었습니다. 미군과 연결되지만 프랑스 또는 중국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팔은 훌륭하지만 전시 상황에서 프랑스의 입김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J-20은 성능이 강력하지만 정보 통제가 불투명합니다. 중동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전투기를 통제하는 느낌 말입니다. KF-21은 내부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정보입니다. 여기가 미군과 공유되는 정보입니다. 여기는 당신만이 봅니다. 이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뉴스가 말하지 않는 이 배후의 이유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탐지 거리입니다. 라팔의 레이더 탐지 거리는 150km입니다. KF-21의 아에사 레이더는 200km입니다. 50km의 차이가 뭘까요? 전투입니다. 더 멀리서 적을 먼저 보는 건 전투의 우위를 결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KF-21은 자체 개발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10년 뒤의 전투기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나머지는 수입하지만 핵심 기술은 자국의 것입니다. 라팔은 어떨까요? 프랑스 기술입니다. 라팔의 설계 변경은 프랑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전투기를 자신이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수치가 모이면 무엇이 나올까요? 통제의 차이입니다. 라팔은 프랑스의 손에 있고 KF-21은 운용국의 손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폴란드, 필리핀, 중동,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바꿨습니다. 뉴스는 성능 비교를 하지만 세계는 통제권을 보고 있습니다. 임계점은 숫자에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권을 끝까지 지킨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의 연장입니다. 2026년부터 한국 공군은 KF-21의 실전 배치를 시작합니다. 첫 해에 30대, 2년 차에 60대, 2030년까지 총 120대가 운용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한국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한국 공군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외 수출이 시작됩니다. 폴란드는 32대를 검토 중입니다. 필리핀은 40대를 검토 중입니다. 페루는 24대를 검토 중입니다. 중동 국가들 중 5개국이 각각 50대씩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 3개국이 공식 협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200대 이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제3의 전투기 표준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F-35 프랑스 아팔,
중국 J-20세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기술 제재로 빠졌습니다. 유럽은 유로파이터와 그리펜이 있지만 국제적 수출은 제한적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의 지정학적 의미는 엄청납니다. 한국이 세계 안보 질서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가 어떤 기술을 원한다면 한국에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국가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KF-21 지원과 기술 이전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의 무게감입니다. 동시에 경제 효과도 막대합니다. 전투기 한 대는 1,000억 원을 넘습니다. 200대면 20조 원대입니다. 여기에 유지비, 부품 공급, 기술 이전료까지 더하면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가 생깁니다. 한국 방위 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더 중요한 건 동맹 구도입니다. KF-21을 쓰는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KF-21을 통해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KF-21을 통해 한국의 기술 파트너가 됩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어디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KF-21로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당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하는 국가가 됩니다. 우리 아들들이 미국 때문에 가야 할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택으로 가는 전쟁의 주체가 됩니다. 이것이 기술권을 지킬 때의 미래입니다. 반대편을 봅시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권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합니다. KF-21은 우리 기술이 들어가 있다. 기술 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 또는 더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정보를 넘길 위험이 있다. 한국은 개발을 중단하고 우리가 인수하겠다.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이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시도하면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 통제하겠다는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KF-21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 센서와 레이더는 미국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제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개발권을 빼앗는다면 KF-21은 미국 관리하에 전투기가 됩니다. 기술 수출은 미국이 결정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블록2를 원해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판다는 식으로 미국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합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떨어져 나갑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원래 블록2의 주 운영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발권을 빼앗으면 인도네시아는 비용을 더 내고 기다리는 나라가 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칸이나 라팔로 돌아갑니다. 공동 개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KF-21은 우수한 한국 무기라는 명예로만 남게 됩니다. 수출은 미국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폴란드, 러시아와 가까우니 판다는 위험이 있다는 미국의 거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필리핀, 중국과의 긴장이 악화되니 기술은 안 된다고 미국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F-35 체계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의 방위 산업이 마비됩니다. KF-21로 쌓인 기술, 경험, 인력이 의미를 잃습니다. 미국 명령하에 하청업체로는 혁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방위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미국에 종속됩니다. 우리 아들들은 다시 미국이 정한 무기를 쓰는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면 한국의 KF-21을 중국에 넘길 위험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독자적 방위 산업이 완전히 봉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기술권을 잃을 때의 미래입니다. 강대국 종속 구조로의 회귀. 이 두 시나리오가 충돌하는 지점이 지금입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입니다. 원래는 함께 만드는 입장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개발비 8조 원 중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발을 뺐습니다.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다른 곳을 봤습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 프랑스의 라팔, 중국의 J-10C 세 기종을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한국만 믿을 수는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불안해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이 떨어져 나가면 KF-21의 미래가 위태로워집니다. 하지만 2026년 초 뭔가 바뀌었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뉴스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일까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최강국입니다. 필리핀에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KF-21을 선택하면 인도네시아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역으로 추진했습니다. 블록2 16대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해외 도입국이 되겠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돌아옴은 KF-21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공동개발국도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매력이 KF-21에 있다는 뜻입니다. 칸도 아니고 라팔도 아니고 J-10C도 아닌 KF-21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검토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뉴스 기사로만 떠도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이건 진짜 일어날 일이겠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히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반전은 우리가 여행해온 증거들을 한 번에 정리해줍니다. KF-21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개발국도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제 세계는 KF-21을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상징적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이런 나라가 전투기를 고른다는 건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생존 선택입니다. 처음 폴란드의 선택지는 라팔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유럽의 표준을 따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라팔은 실전 경험도 많고 성능도 증명됐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의 로비도 강했습니다. 라팔을 선택하는 게 유럽의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침입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이 라팔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라팔을 운용하려면 프랑스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프랑스 기술자가 올까요? 무장을 통합하려면 파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쟁 중에 파리가 빠르게 승인해 줄까요? 더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프랑스가 전쟁 참여 시점을 놓고 싸운다면 폴란드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아직 개입 시간이 아니다고 하는데 프랑스가 라팔을 지원하지 않으면 폴란드는 고아가 됩니다. 이런 불안감이 KF-21을 보게 했습니다. KF-21은 미군, 나토 체계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폴란드는 이 네트워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체 정비와 무장 결정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기술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파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폴란드 장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팔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KF-21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차이가 삶과 죽음을 나눕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나토 내부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유럽의 핵심 나토 회원국이 라팔을 포기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 거래가 아니라 유럽의 방위 체계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충돌 위험이 실제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오래된 F-16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는 중국의 현대식 전투기를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필리핀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원래 계획은 F-16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F-16은 오래된 기술입니다. 미국도 이미 F-35로 전환 중입니다. 10년 뒤에 전쟁을 준비하는 필리핀 입장에서 F-16은 어제의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라팔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필리핀의 국방 예산은 제한적입니다.
라팔 한 대의 유지비만으로도 여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운용의 자율성입니다. 필리핀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에도 이 전투기를 쓸 수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통제하지 않을까? 비용을 계속 지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KF-21이 답했습니다. 자체 정비 가능, 비용 예측 가능, 미군과 연동되지만 종속 아님. 더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필리핀과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한 동맹이지만 중국의 위협도 직접 받습니다. 이런 나라가 만든 전투기라는 게 신뢰감을 줍니다. 한 필리핀군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F-16은 미국의 구식 선물 같습니다. 라팔은 프랑스의 고급 명품입니다. KF-21은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현대 도구입니다. 필리핀의 이 평가는 KF-21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강대국의 통제가 아니라 동등 파트너로서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남중국해의 작은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은 복잡한 지정학의 중심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이 모두 개입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 UAE 등 지역 강국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투기 하나를 선택하는 건 국제 정치의 선언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라팔을 본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라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팔은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가 따라옵니다. 제재, 외교적 압박, 무기 공급 중단 같은 가능성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런 보이는 손을 두려워합니다. J-20은 더 불안합니다. 강력하지만 중국의 정보 수집이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자국의 군사 비밀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건 정확한 거리감입니다.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교역합니다. 러시아와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균형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최고의 무기를 원합니다. KF-21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을 공개하고 여기까지는 투명하고 여기부터는 당신의 정보라고 구분했습니다. 미군과 정보 공유는 하지만 중동 국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중동 국가의 공군 사령관이 KF-21 조종석에 앉은 뒤 한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하는 기계군요. 라팔도 J-20도 아닌 우리 것입니다. 그 순간의 표정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강력함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느낌 말입니다. 이것이 중동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방위 산업의 기준을 만들어 온 대륙입니다.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유럽의 기종들입니다. 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유럽의 기술이 표준을 정합니다. 미국도 있지만 유럽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도 강대국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KF-21이 이 질서를 비켜 들어왔습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침투했습니다. 공동 생산, 기술 공유, 저렴한 가격. 유럽이 지키려 했던 모든 기준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브뤼셀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이제 비교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로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갑자기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왜 이 가격인가? 왜 이 조건인가? 왜 당신들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은 유럽의 위치를 흔들었습니다. 유럽은 항상 기준을 제시하는 쪽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참고해야 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기자로서의 제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한 유럽 방산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영원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네요. 유럽 방산의 균열은 세계 질서의 균열이기도 합니다. 기중국의 불안이 커질수록 KF-21의 기회는 더 커집니다. 라팔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라팔은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공중전, 타격 능력, 실전 경험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뉴스는 보통 성능 비교를 합니다. 라팔의 기동력이 어떻다, 레이더가 어떻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표면입니다. 라팔의 진짜 약점은 성능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라팔을 선택하면 따라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장 통합은 파리의 승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파리의 승인,
새로운 설계 변경도 파리의 승인, 이것들이 쌓이면 당신은 라파를 소유하지 않고 프랑스로부터 임대한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전시 상황입니다. 폴란드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파리에 승인해달라고 전화를 해야 할까요?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도 라팔의 체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비용입니다. 라팔의 유지비는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국방 예산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간 규모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의 제한입니다. 라팔은 완성된 제품입니다. 운용국은 그것을 쓸 뿐 개조하거나 개선할 수 없습니다. 열해 뒤의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모이면 라팔은 성능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전투기가 됩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그 성능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필리핀 관계자의 한 말이 이를 정리합니다. 라팔은 고급 명품입니다. 하지만 명품은 소유자가 정합니다. 우리는 현대 도구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도구를 말입니다. 라팔의 진짜 약점은 여기 있습니다. 강력함이 아니라 통제의 무거운 말입니다. J-20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J-20은 위협적인 전투기입니다. 속도, 스텔스, 첨단 센서, 종이 위의 수치는 분명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라팔보다 싼 가격에 더 현대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J-20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답은 불투명성입니다. J-20을 구매하는 국가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어떤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가? 중국은 우리의 비밀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중국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그 불투명성 자체가 위협입니다. 군사 장비에서 불확실성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주변국과의 긴장이 있는 국가일수록 이 불확실성은 악몽이 됩니다. 우리 군사 비밀이 중국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불투명성은 중국의 통제입니다. J-20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센서 설정, 정보 흐름 모두 중국이 통제합니다. 운용국은 중국이 정한 대로만 쓸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기술 제재를 하듯이 중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J-20의 기능을 원격으로 차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J-20을 검토 대상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중동군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J-20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한 무기보다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J-20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J-20의 진짜 약점은 여기 있습니다. 강력함이 아니라 당신을 모른다는 불신말입니다. 여기까지 취재하며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기종 간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했습니다. 가장 빠른 전투기, 가장 강한 미사일, 성능의 크기로만 경쟁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경쟁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정보 전쟁이 공중전을 결정합니다. 적의 위치를 먼저 알고, 먼저 쏘고, 먼저 대응한다. 이것이 현대전입니다. 라팔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J-20은 강력하지만 닫혀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니 동맹군과의 연동이 약합니다. KF-21은 이 변화에 정확히 맞춰 설계됐습니다. 미군과 정보를 나누지만 종속되지 않습니다. 자국 무장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나토나 동맹국들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 최적화됐습니다. 이것이 각국의 선택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질서의 적응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를 느꼈습니다.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더 이상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제한된 선택 중 하나가 됐다는 깨달음입니다. 미국도 봤습니다. F-35의 독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권을 넘겨라.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중단하라. 같은 압박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변화입니다.
누가 세계 방위 산업의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한국에게 거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자로서 불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써도 되는가? 한국의 전투기가 유럽과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영국 독자들에게, 유럽의 기자들에게 과장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계약 조건, 운용 방식, 정비 체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틀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35년 동안 이 일을 하며 이런 반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지배하는 질서를 약한 나라가 뒤집는 장면, 기술로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나타나는 순간 그 중심에 KF-21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거대한 전쟁이나 정치적 사건으로 옵니다. 그런데 KF-21의 변화는 조용합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더 위협적입니다. 라팔과 J-20은 자신들의 장점으로 싸웠습니다. 성능, 경험, 강력함. 그런데 KF-21은 다르게 싸웠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로 말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경쟁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직도 유럽은 이 변화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라팔이 최고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준이다. 같은 자부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부심은 흔들릴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자신이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또한, 국방업체 또한 그들은 KF-21을 잘 만들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한국이 강대국의 경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깨달음이 35년의 기자 경력을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가 정말 일어날 것인가?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검토 단계를 넘어 협의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루, 중동 여러 국가들도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블록2 16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것들은 뉴스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한국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KF-21을 배치합니다. 동시에 해외 수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공군의 성격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방패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라팔은 여전히 강할 것입니다. 유럽의 기준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게 됩니다. KF-21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권을 넘겨라. 인도네시아 계약을 중단하라. 같은 압박들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KF-21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다른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KF-21은 라팔과 J-0을 직접 격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를 조용히 점유합니다. 정치적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자리, 장기적으로 스스로 개량할 수 있는 자리, 동맹과 연결되되 종속되지 않는 자리, 그 조건이 겹치는 순간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그리고 KF-21만 남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경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질서 자체의 재편입니다. 강대국이 정하던 기준을 새로운 국가가 제시하는 순간입니다. 그 변화는 폴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필리핀을 거쳐 중동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돌아왔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본 세계 방위 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독점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정한 기준에 약한 나라들이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조용하게, 확실하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보입니다.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